자, 안녕하세요. 감염병 예방법 세 번째 시간, 특히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예방접종 우리나라는요,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기 예방접종, 임시 예방접종. 예방접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보건소장 아니에요.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이에요. 이건 이 자리에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 예방접종에 관해서 모든 의무 또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이다. 그래서 정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이게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요. 얘가 태어나면 무슨 주사 맞고 몇 개월에 무슨 주사 맞고 또 몇 살 때 무슨 주사 맞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호자분이 모르실 거 아니야. 살다가 보면 생활하는데 바빠서 애가 언제 주사 맞을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핸드폰을 남겨놨다면 또는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다면 사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알림, 그래서 몇월 며칠은 귀 자녀의 무슨 주사 맞는 날입니다 라고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비해서 임시 예방접종은 임시로 만든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임시로 만들었으니까 빨리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뭐를 공고하는데 이게 이제 법에 나올 겁니다. 이따가 법을 보면서 확인할 거고요. 그럼 어디 가서 맞는데 당연히 보건소 가서 맞아요. 근데 저는 보건소에 가서 안 맞았는데요. 인근 의료기관에서 맞았는데요. 예, 맞아요. 그래서 보건소의 인근 의료기관, 당연히 연계를 한 의료기관에서만 맞을 거예요. 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서 맞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누구한테 받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요. 예방접종 증명서가 왜 필요해요? 자, 그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초등학교의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얘가 예방접종을 다 맞았는지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너 예방접종 맞았니? 말로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방접종 증명서 떼어갖고 와라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예방접종 증명서를 어디서 떼는데요? 어디서 발급받는데요? 자, 요거 한 번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립니다. 당연히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맞으면 시군구청장 이름으로 예방접종 증명서가 나올 겁니다. 또는 질병관리청장이요. 질병관리청장.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인근 의료기관에서 맞았어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한 자요. 예방접종을 한 자. 이름으로 예방접종 증명서가 나올 겁니다. 결국 요 세 사람이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필수 예방접종, 아까 정기 예방접종이요. 정기 예방접종을 예전에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했거든요. 요 정기 예방접종 모두 몇 개인데요. 모두 19개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8개였거든요. 하나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늘어난 하나는 당연히 외워야 되겠구나. 그럼 그것만 외울까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19개를 무조건 외우는데 저는 이왕 외우는 거 요거 시기별로 외워라. 아이가 태어났을 때 무슨 주사 맞고 몇 개월 때 무슨 주사 맞고 순서대로 외우면 이게 아동간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써봤습니다. 자, 맨 처음에 태어난 날 정신없어 죽겠는데 B형 간염 예방접종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4주가 됐을 때 BCG, 결핵 맞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4, 6개월이면 체력이 막강해야 돼. 보세요. 주사를 엄청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체력이 막강해야 돼. 자, DTAP, 디프테리아, AP가 100일입니다. 그 다음에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그 다음에 폴리오, 소아마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폐렴구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이번에 나온 게 요거예요.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당연히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새로 나왔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기 2, 4, 6개월에 맞습니다. 그리고 12개월 때 맞는 게 MMR, 홍역 볼거리 풍진이요. 자, 그리고 12개월이 넘어가야 맞는 게 일본내염 수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1살 됐을 때 맞는 게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렇죠? 그리고 4개 더 있습니다. 장테푸스, A형 간염, 신중군 출혈 인플루엔자. 이 중에서 신중군 출혈이나 장테푸스 같은 경우는 고위험 아동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모두 1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모두 맞습니다. 19개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제가 외우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책은 51쪽에 24조입니다. 자, 별표 2개. 필수 예방접종. 자, 1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자, 다음 갖고 질병에 대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모두 필수 예방접종 모두 19개입니다. 19개. 옆에 찾아보시면 정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시군구청장은 이러한 필수 예방접종 업무를 밑에 보이시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은 필수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 필수 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사전 알림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25조입니다. 임시 예방접종이요. 자, 임시 예방접종 역시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은 보건소를 통해서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언제 임시예방접종을 하는데 1번, 2번의 경우 굳이 읽지 마세요. 26조 예방접종의 공고요. 이게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식이 없어서 또 나올까봐. 자, 시군구청장은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자, 공고하는 겁니다. 예방접종의 일시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해서 이걸 외워야 되나? 일시 장소, 종류, 그 다음에 예방접종 받을 사람의 범위요. 요거를 정해서 미리 공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6조 2는 그냥 넘어가실 거고 들어가시면 27조요. 제가 요거 한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방접종 증명서요. 예방접종 증명서는 1번, 가로 1번 보시면 질병관리청장, 시군구청장. 자, 필수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된다라고 되는 거고요. 자, 2번 보세요. 2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해당 가로 2번 예방접종을 한 자로 하여금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예방접종 증명서는 세 사람이 발급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자, 28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보존 보고인데 누가 해요? 당연히 시군구청장이 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예방접종하는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이다. 결국 이 기록도 시군구청장이 기록을 하는구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하면 몇 년간 보존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중요하니까 10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10살이 되면 없애버릴까요?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다. 영원히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여튼 이거를 기록 보존하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9조 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는데 얘도 나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역학조사하면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항상 세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자, 구청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도 요 세 분이 하십니다. 자, 질병관리청장, 시도자, 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접종 이상 받는 사례가 발생되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그냥 읽어도 돼요. 1번, 2번이요. 자, 1번은 누구냐면 질병관리청장이에요. 그리고 2번은 시도자,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내용이 좀 다르네요. 예방접종 이상 반응자에 대한 조사는 똑같아요. 1번, 2번 똑같습니다. 근데 예방접종의 효과는 질병관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어요?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역학조사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오겠죠. 누구세요?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의 효과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국민들이 그 백신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의문스러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때 질병관리청장이 TV에 나와서 예방접종 백신 안전합니다. 유효합니다. 라고 막 힘줘서 발표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해서 그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조도 한번 볼게요.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어디다 둔대요? 질병관리청에 둔대요. 그래서 항상 어디에 두는데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31조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뜬금없이 나왔어서 자,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이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초등학교 장, 중학교 장이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도 90일 이내에 예방접종 맞았어 라고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 검사를 했어요?
라고 했어요라고 시군구청장이 초등학교, 중학교 장에게 했으면 그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했으면 그거 나 좀 주세요라고 시군구청장이 얘기를 해요. 그럼 왜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고 이 중에서 예방접종을 안 맞은 아이가 있을 거야. 그럼 그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시군구청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달라고 하는구나. 요거예요. 이게 31조입니다. 자, 볼게요. 시군구청장은 초등학교, 중학교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장은 없습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장만 있어요. 그런데 2번도 보세요. 아, 이분들한테도 달라 그러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에게도 이렇게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럼 요청해서 뭐 할 건데 시군구청장은 제출 기록 또는 그 확인 결과를 확인해서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한 영유아 학생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거든요.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옆에 33조, 33조에서는 그냥 넘어가실 거고 한 번쯤 읽으시면 참 좋겠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36조로 갈 겁니다. 36조. 36조하고 37조를 좀 비교할 건데요. 36조는 감염병 관리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강제 입원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럼 강제 입원을 할 때 아무 의료기관이나 가서 입원하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지정을 해놨을 거야. 그래서 거기에 입원하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 지정은 누가 하는데? 그게 36조입니다. 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는 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37조는 뭐냐면 위기시야. 위기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는 커버가 될 수 없을 만큼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야. 그럼 빨리 뭔가 필요하잖아요. 이랬을 때 위기라고 합니다. 위기시는 한 사람이 더 늘어났네요. 답을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요. 아까는 시군구청장 없었거든요. 근데 요 네 사람은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는 감염병 환자를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워.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어떤 조치를 하는데 1번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2번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부랴부랴 설치한다는 거죠. 그러면 격리소는 뭐고 요양소는 뭐고 진료소는 뭔데요? 그게 시행규칙 31조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 격리소 보이시나요? 격리소, 요양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에 의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이야. 아, 임시숙박시설을 갖춘다는 거는 입원실이 있다는 거죠. 이게 격리실 요양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료소요. 진료소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에 의원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추거나 보건지소일 것이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숙박시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결국 여기는 그냥 진료소구나, 진료만 보는 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부랴부랴 설치한다. 이거는 위기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구분할 거는 평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 도지사. 그러나 위기시에는 거기에 시군구청장이 하나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옆에 40조의 3을 한번 볼까요? 제가 법을 근 20년을 이제 강의를 했나 봐요. 근데 항상 법을 수정하려면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떤 때는 막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막 요구를 해도 뭐 거의 2년 뒤에, 3년 뒤에 법이 바뀌거든요. 근데 요게 그 상황이 일어나고 바로 법이 바뀐 게 요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감탄을 했어요. 아, 법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도 있구나. 혹시 예전에 우리 그 마스크 대란 일어났던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스크가 왜 대란이 일어났냐면 마스크를 생산을 해서 중국한테 다 팔아서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마스크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마스크 만드는 사람이 국내 사람들한테 팔아봤자 이득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중국에 팔아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 소리를 듣고 국가가 마스크 수출 못해 라고 바로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되게 재밌었습니다. 40조의 3 잠깐만 볼게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의료 방역 물품 중에 물품의 급격한 가격 상승 또는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 물품의 수출,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한 거고, 예를 들어 시행 규칙으로 가시면 1번 보이시나요? 마스크 딱 찍었죠. 2번 손 소독용 유해용 소독제, 3번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착용하는 보호 장비, 이런 것들 수출 금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1급 감염병 유행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로는 여기 이제 풀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히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 써드린 거, 특히 별표 표시된 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모두 19개, 특히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새로 생겼으니까, 올해 생겼으니까 좀 기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